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가 매년 5월달이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줄여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지 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자, 줄여서 종소세 이렇게 흔히들 부르는데요. 자, 종소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일단 기본적인 대전제는 2020년 2월 1일 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 사업자는 자,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를 합니다. 자, 하반기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가 1년에 대해서 2번 신고가 국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는 이 만리장성의 매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에는 매출과 매입을 같이 금액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 만리장성의 매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소세는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만리장성은 2월 1일 날 오픈했다면은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의 매출과 비용을 집계를 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절차를 잠시 보시면요. 5월 초에 국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요. 그 안내문에는 자, 1년간의 매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똑바로 하라는,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그러한 일종의 안내문이지만 일종의 경고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이제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종소세 신고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의 방식은 자, 대원칙이 있다 그랬죠.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것,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 또는 영세한 사업자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복식부기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간편장부,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 그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신고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요거 저번에요. 제가 요 관련해서 간편장부 복식부기 그 파일에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가 신규 사업자라면은 간편장부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즉,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라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신고를 하는데요. 우리 만리장성 사장님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 그죠? 상장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 분은 복식부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복식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근을 제시하겠죠. 즉, 기장세액공제라고 20%를 디스카운트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해서 신고를 하면은 기장세액공제 2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사업자라는 거는 이제 2년 이상, 그죠? 2년 차부터는 이제 계속 사업자라 부르는데요. 계속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A, B, C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기준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이 그 기준금액 미달이다, 그러면 간편장부, 그 기준금액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사업자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자, 2020년
2월 1일 날 개업을 한 요 해는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그런 해가 되겠죠. 그 다음 해부터가 이제 계속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매출을 확인해 가지고 A, B, C 내가 어느 업종에 속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리장성은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B업종에 속합니다. B업종의 기준금액은 1억 5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작년 매출이 1억 5천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간편장부 1억 5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복식부기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자, 개인 사업자의 대원칙은 복식부기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 또는 영세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오케이 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전부 다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제3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한마디로 장부를 못하겠다 또는 장부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계 신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중국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장부라든가 모든 전표, 모든 기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장부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은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이제 장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신고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전제는요. 자, 매출은 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 추계로 계산한다는 것은 매출은 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을 모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비용만 모른다. 이 상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소득금액, 즉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마진이라고 그랬죠. 마진, 비용을 모른다는 거죠.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종합 소득금액, 종합 마진을 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만리장성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고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 즉 마진을 이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렇게 이 마진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를 할 텐데 문제는 비용을 모른다 그죠? 비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한글을 몰라서 아주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이를 어여삐 여겨,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결국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런 백성들, 이런 납세 의무자를 어여삐 여겨서 매출의 몇 %를 비용으로 볼지 국가가 지정을 해버립니다. 매출의 몇 %가 비용이다. 이렇게 숫자를, 퍼센트지를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신고를 하는 게 추계 신고가 되겠습니다. 추계 신고는요, 추자는 추측할 때 추자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때려잡아서 신고한다. 이 뜻입니다. 대충 계산해서 신고를 하자. 이 뜻이 바로 추계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신고에는 말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추계 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단순 경비율로 할 수도 있고 기준 경비율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단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만리장성의 매출이 1억이었다.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하나도 장부가 없다. 그래서 추계로 신고해야겠다. 그때는 단순 경비율은 중국집은요, 이게 업종별로 이게 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가가 정했다 그랬죠. 88.4%입니다. 즉, 매출의 88.4%가 비용이다. 그러면 마진은 11.6%겠죠. 그럼 마진은 1억에 대해서 1160만 원의 마진이 발생했으니까 요 금액을 바탕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기준 경비율은요, 중국집 기준 경비율은 9%입니다. 9%이기 때문에 마진은 무려 9,100만 원의 마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뺍니다. 추가적으로 더 빼면 돼요. 따라서 기준 경비율은 이렇게 낮은 그런 경비율을 정해 놓은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비용을 먹고 가는 겁니다. 먹고 간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실제 지출한 비용을 빼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기준 경비율이고요. 자, 단순과 기준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A, B, C 세 가지 업종이 있다 그랬죠. 각각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 미만 그러면 단순 경비율, 기준 금액 이상 기준 경비율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규 사업자가 이제 추계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설명드리면요. 자, 신규 사업자는 제가 설명드렸죠. 무조건 간편장부라 그랬죠. 간편장부인데 복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간편도 안 돼, 복식도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간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업종이 A, B, C 세 가지 있고 기준 금액이 있죠. 그런데 자, 신규 사업자는요. 당해 연도 첫 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리장성은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B업종에 속합니다. 기준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즉 신규 사업 요 첫 해 요 금액 매출이 1억 5천 미만이다. 오케이. 단순 경비율 1억 5천 이상이다.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그렇게 됐고, 자, 이제 2년차 이상 되는 계속 사업자는 이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는 문제인데요. 요거는요, 조금 신규 사업자와는 다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A, B, C 업종에 속합니다. 자, 음식점 B 업종인데요. 요거는 작년 매출을 보셔야 돼요. 2021년을 갖다가 지금 종소세 계산해서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려는데, 그럴 때는 작년 매출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만리장성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 3,6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 기준 금액이 신규 사업자 그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계속 사업자는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신규 사업자다. 2020년 2월 1일 만리장성을 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 만리장성에 대한 종소세 신고는요, 무조건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라 그랬죠. 간편장부 대상자.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식부기로 내가 신고를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근을 제시했다 그랬죠. 바로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그거는 세금의 20%를 할인해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때는 추계 신고를 가셔도 됩니다. 추계로 신고해도 아무런 그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렇죠? 추계 신고를 할 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금액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신규 사업자는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로 보통 신고를 합니다. 자, 이게 신규 사업자이고, 그럼 계속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이 ABC 그룹에 따라서 이제 기준 금액이 있다 그랬죠. 그 금액을 판단하셔가지고 미치면은 이제 간편장부, 그 금액이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간편장부는 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복식부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 요때는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요, 장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국가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는 거.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든 복식부기 의무자든 추계로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추계로 신고를 하면요, 국가는 이 신고서를 일단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장부를 해야 될 사람이 장부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숫자만 그냥 자동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는 이런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요, 기장을 안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내야 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계속 사업자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은 이렇게 할 거고,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해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추계 신고를 계산해 보니까 가산세를 내더라도 요것보다는 세금이 더 적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복식부 의무자는 이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신고를 하시면 돼요. 대신 가산세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장부를 안 하면은 무기장 가산세를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면제해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신규 사업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또는 추계신고 세 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추계신고를 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영세한 사업자, 작년 매출이 4,800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출 4,800만 원은요, 만약에 12월 1일 날 만리장성을 오픈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출이 4,800만 원인데 그럼 이걸 갖다가 12달로 환산해서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금액입니다. 무조건 작년 매출이 4,8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보험 설계사라든가 그런 분이 해당되는데요. 만리장성은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요 두 가지만 일단 판단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계 신고를 하는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 만리장성 중국집입니다. 매출의 1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 경비율은, 자, 중국집, 음식점 중국집의 단순 경비율은 88.4%, 따라서 소득 금액은 1,160만 원이 나오죠.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기준 경비율은 이제 9%라 그랬죠. 그러면 9,100만 원이 이제 마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요 경비를 해가지고, 자,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요 세 개를 갖다가 빼면 됩니다. 물론 요 세 가지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다 증명 서류를 다 받아야 되고요. 또한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 세 가지를 여기서 추가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만약 이런 금액이 크다면은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추계 신고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득 금액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다 그랬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왜? 자, 간편장부는 일반적인 신고 방식이 바로 간편장부 신고입니다. 그죠? 간단하니까. 그리고 경비가 적게 되니까. 또는 복식으로 신고를 하셔도 얼마든지 된다 그랬죠. 기장세 공제 받으면서 복식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또한 추계 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는 일단 받아는 준다 그랬죠. 신고는 접수가 됩니다. 다만 무기장 가산세를 일단은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말이죠. 간편으로 할 것인가, 복식으로 할 것인가, 추계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내 최대의 목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가장 적게 나오는 방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장부를 좀 제대로 하겠다. 그죠? 앞으로 크게 이 만리장성을 키우겠다. 그러면 복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산과 부채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때는 할 수 없이 추계 신고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복식부기는 이제 간편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추계 신고도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무기장 가산세하고 이제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추계 신고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장부를 가지고 신고했을 때와 비교해 가지고 결정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신고 방식은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자, 개인 사업자가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는 방식은 간편, 복식, 추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가치관 문제라 그랬죠. 사장님 가치관에 이제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장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나는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제 복식으로 할 거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